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먼저 비트에 대한 관점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월봉을 봤을 때 이번 8월달은 아직 5일선과 캔들 사이에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 이격을 맞추기 위해 이번 달엔 하락의 관점보다는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이번 주에 대한 대응은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과 반대로 5일선과 캔들 사이에 하락에 대한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 5일선을 터치하러 22.1K까지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오늘 23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짧게 매매를 할 계획이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이슈로 나스닥 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같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슈로 인해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알트 매매 같은 경우 계속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했던 움직임을 보면 자 알트 같은 경우 일본 기준으로 121선까지 터치 또는 그 이상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121선까지 터치 또는 그 이상을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보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평선 상으로 5일선과 60일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시작된 코인들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은 이제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했던 코인들 위주로 내일도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이제 막 시작하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 알트 위주로 펌핑을 했다면 그 다음엔 다른 NFT나 디파이 그리고 웹3 같은 순환 펌핑으로 다른 메타의 펌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자발트들의 펌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땐 욕심 없이 적당히 수익을 보고 나오는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 때문에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인데 오늘 밤 대만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만 언론에선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도착해 내일 오전 차이 잉원 총통과 면담하고 그 다음 오전 10시에 떠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 이제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국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시에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고 2일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해상국은 1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남중국해 4개 해역과 그 접속 수역에서 2일 오전 0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고, 이건 아무래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가기 위해선 이 남중국해를 무조건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선 요격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요격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확실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원칙을 존중해 왔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부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대만을 포기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대중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대중 고유 관세는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으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의 90%는 미국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달엔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검토를 계속해왔고, 대중무역 관세를 일부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번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대중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지만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계기로 인해서 이 대중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좀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인 고용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2000년 12월부터 집계를 시작했으며 미국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 공석을 측정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지표는 다른 지표와 다르게 한 달 전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달 전의 데이터를 측정 및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지표가 타 지표보다 늦게 발간하는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전과 후로는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불러옵니다. 아무래도 이 보고서는 신규 구인 건수가 전체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이제 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항상 고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는 하나의 지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황 또는 침체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고 우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2달만 차트로 봤을 때 먼저 저번 달 7월 6일 23시에 발표가 됐을 때 23시 이후로 나스닥이 끝나는 시점까지 약 6.48%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6월 1일 23시에 발표가 됐을 때 23시 이후로 나스닥이 끝나는 시점까지 약 마이너스 7.9%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도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는 자발적 퇴직 그리고 해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석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참고할 때는 단순하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온 다음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지표도 발표가 됐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또 보수적으로 만약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것보단 금요일 비농업 고용 지수까지 확인한 다음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이 엄청난 변동성에 투자를 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소통방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인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건 또 어떤 비용이 따로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웰시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이 방 안에 계십니다. 정말 활발하게 다들 매매를 하시고 있고 또 선물 트레이더님 관점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최대 인원이 1,50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찬다면 또 언제 종료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관점, 타점 등 무료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